오늘의 주제는 무엇이 과연 주가를 움직이는가 라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보석 같기도 하고 돌멩이 같기도 한 그런 거죠. 만약 여기서 이게 보고 있는 게 보석이라고 판명이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려고 아마 난리를 치겠죠. 근데 돌멩이라고 밝혀지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마 다 던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이 정말 보석이다 하면은 서로 이제 살려고 난리겠죠. 그리고 이게 돌멩이다 하면 서로 팔려고 난리일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세라는 거는 이 호가창에서 보시면 이 매도에 걸려있는 이 물량들을 누군가가 긁어야만 돼요. 위로 사는 거죠. 호가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긁는 행위가 없으면 시세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거를 이제 시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케인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죠.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식을 고르는 것은 미인 대화와 같다. 내가 아닌 심사위원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르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주식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컨센서스라고 하죠. 컨센서스. 사전에서 컨센서스를 찾아보면 의견 일치 또는 합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어떤 공통된 의견, 공통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석유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추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려면 동해안에 석유가 나왔다. 이런 뉴스보다는 동해안에 석유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생각이 결국에는 이 동해안 석유 관련 종목들의 시세를 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세가 발생하는 그 과정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쭉 나다가 꺾여서 미끄러지죠. 맨 처음에 시초에 어떤 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됐건 어떤 이슈가 됐건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보고서 캐치를 하게 되죠. 캐치를 하고 이제 오를 것 같다고 하면은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사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면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이걸 보고서 또 따라 사게 되죠. 그럼 또 주식이 올라요. 주가가. 그럼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쭉쭉쭉 오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 전에 샀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게 됩니다. 차익 실현하는 거죠. 이렇게 팔게 되죠. 그러면 이제 파는 시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치솟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을 하면서 더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매수세는 계속 줄어들고 대신 매도세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주식은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죠. 주가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결국엔 여기서는 전부 다 투매를 하게 돼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가 뭔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는 이거 돈이 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적어요. 극소수죠. 그래서 뭐 수치로 따지자면 한 0.01% 정도.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시세가 조금씩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나 하고 이제 반신반의 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한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연속적으로 더 오르다가 이제 이게 뭔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시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나 이거 혹시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4% 정도, 그래서 한 5% 정도가 요 선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가게 돼요.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서 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이제 일종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진짜 가는구나. 이거 사야겠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주식 인기 순위, 뭐 거래 대금 순위, 뭐 인기 순위 이런데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여기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씩 던지게 되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으니까. 그 시점에서는 정말 센 힘이 느껴져요. 와, 이 힘이 대단하구나 라는 거를 누가 봐도 느낄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돈이 보통 한 이제 절반 정도, 전체 매수의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제 파는 사람은 팔고 있고요. 하지만 매수세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 각도가 다르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때 한 뭐 45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거의 90도로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되는 그 불꽃놀이 하듯이 시세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이제 거래량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이제 살 사람은 거의 다 산 거예요. 이제 파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주식이 더 이상 이제 안 가게 되죠. 안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것만 보고서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호구죠. 그 이제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 팔고 있어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이제 팔아야 되나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더 올라갈 이유가 없죠. 더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점점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그래프에서 각 지점별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들이 결국에는 시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경험이 적고 하수일수록 이 구간에서 이제 많이 트레이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초보분들은 이 구간에서 사실 살 생각을 잘 못하죠. 이걸 왜 사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라도 사서 이제 여기서 팔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 구간에서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좀 더 가는 거 내가 확인하고 확신이 들면 사야지. 그럼 이제 이 지점이거든요. 이거 이제 단타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여기서 빨리 결정해서 빨리 팔면 다행인데 여기서 또 결정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다 확인하고 더 올라가겠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사실상은 고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뒤에 들어올 호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도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할 것 같다 하는 주식을 사야겠죠. 만약에 내가 사고서 또 누가 이 뉴스나 이 재료를 보고 들어올까? 라는 의심이 든다면 당장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또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호구인지 알겠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누가 호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호구죠. 내가 호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후에도 계속 들어올 거고 이걸 비싼 가격에도 사줄 사람이 있다. 라면은 이제 추가 시세가 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세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컨센서스를 보는 눈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컨센서스를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은 결국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장사를 잘하는 쪽이 수익에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눈치와 센스가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치라는 거는 상황 판단과 유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죠. 그 유추 능력은 데이터와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이런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려면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차트를 보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또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관심이라는 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겠죠. 관심이 없다면 이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컨센서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눈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식이 물리게 되면 한동안은 주식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종목을 팽개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 여기 시세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거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손실이 날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이제 시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을 해서 다음 사이클에서 또 이 지점에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면 좋겠지만 또 이 정도 관망을 하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실패를 하면 또 시장을 떠납니다. 떠나서 다시 또 이 구간에 들어오는 거를 반복을 하게 돼요. 이제 보통 손실이 나면은 이제 해당 종목에 관심을 끄거나 손을 놓게 되죠. 시장을 이탈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세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볼 수가 없게 되죠. 사실 이 구간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간인데, 이 과정을 그냥 못 보게 돼요. 이 정도의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오면은 또 이 기억이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의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와도 미적거리다가 결국엔 고점에 물리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띄엄띄엄 볼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어떤 시장 전체든 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쭉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해하고 시세를 이해하고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뉴스나 그 재료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뉴스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뉴스를 뭐 나만 보거나 뭐 내 친구들하고만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 전체가 보는 거, 국민 전체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뉴스, 또는 주식하는 사람 전체가 눈여겨보는 뉴스, 그런 양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뉴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시세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뉴스인가라는 거죠. 그걸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건 질적인 부분이죠. 뉴스의 질. 세 번째는 이제 시세가 난 이후에 이 재료에 대해서 이제 시큰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핫했던 주식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시세가 완전히 꺾이거나, 네, 그렇게 나타날 텐데, 여기서 뭐 이 재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핫하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제 추가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컨센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시세가 나는 데 있어서 컨센서스가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공통된 생각,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보다는 항상 그 시장 참여자 대다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주식은 독심술이다.